안녕하세요, 주단쌤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수학 공부하는 방법 중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 및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사용해도 되고, 또 제가 이따가 학교 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럴 경우와 또는 선행을 교과서로 하는 경우 아직 앞선 학년의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럼 이 교과서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요 위에 카드로 소개하는 영상에서 교과서 구입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로 집에서 공부하는 법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두 종류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천재교육 거고요. 하나는 신사고의 교과서네요. 교과서는 어디가 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학교에서 지정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일 한 권 더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외의 교과서를 보고 싶다면 평소 나랑 잘 맞았던 출판사의 교과서를 고르세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권을 함께 비교해 볼게요. 저는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책을 볼 때 구성을 봐요. 지금도 한번 구성을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한 번도 이제 그래본 경험이 없다면 저랑 같이 우리 학교 교과서 제일 앞부분, 구성 부분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렇게 도입 부분과 그리고 본문 부분, 그리고 학습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이고 그 안에 문제만 겨우 풀면 되는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과서는 꼼꼼하게 뜯어보면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두 교과서를 비교하면서 한번 봐볼 건데요. 우선은 이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수학 징검다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교과서가 준비학습이라고 해서 전학년에서 이 개념하고 이 단원하고 연결되는 개념들의 문제를 간단하게 한 두세 문제 정도 굉장히 기초 문제들을 여기 실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한 페이지씩이나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은 이 기초 개념들의 그 단어 이름이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습하기 참 좋은 그런 용도라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입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글와글 수학활동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학 꾸러미라는 곳, 그리고 앞부분에 매미 일생에 대한 도입 부분에 대한 해설이 여기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교과 역량 더하기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단원 마무리와 함께 마지막에는 수학 충전소, 이렇게 이제 전체 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저는 이 교과서가 엄청 좋다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교과서가 약간의 특징이 있지만 비슷한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공부한다고요? 이 본문, 그리고 이제 문제 정도로만 푼다고요. 그래서 수학 놀이나 교과 역량 더하기 정도는 학교에서 수행 과제나 수업 시간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마지막에 넘어가는 이제 수학 충전소라던가 이런 도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데요. 일단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여기 첫 단원의 매미일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도입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을 통해서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왜 파악하고 배워야 하는지 하나의 스토리로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선호주력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건 단연간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각 학교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60갑자라고 나오죠. 그리고 소인수 분해로 비밀번호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논술형 문제로 나오면 당황하지 않을 친구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유형은 기존 수학 문제집에서 잘 다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를 꼼꼼하게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언제 읽을까요?
저는 예습 복습용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내 수학 공부의 바이블 또는 사전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문제집에서 본 어려웠던 문제, 좀 독특했던 신유형 문제들도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이제 적어가지고 그 개념하고 연결되는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권의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좀 전에 본 교과서보다 조금 더 개념서 같은 문제집하고 비슷한 구성으로 좀 되어 있어요. 나름의 구성도 깔끔한 편이어서 이런 교과서를 선호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아무튼 두 교과서 모두 좋은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두 교과서 간에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서 음수와 양수의 곱이 왜 음수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학생도 있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납득하는 학생들도 있죠. 사실 후자가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만 우리나라 초중고 수학에서는 공리는 물론이고 그냥 그렇다고 배우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설명하려면 대학 수학 이상의 개념이 들어와야 할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이 교과서별로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교과서를 보면 이 교과서보다 조금은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교과서가 같은 개념을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종류 이상의 교과서로 개념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두 권이나 다 읽고 문제도 다 풀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학교 교과서는 기본으로 모두 다 읽고 문제 풀고 하는 용도로 쓰시고 다른 교과서는 보충 교재로 이 교과서는 여기서 어렵게 생각했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해하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내용은 중등, 고등 교과서 모두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은 중1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등, 고등 모든 수학 교과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학교 2학년에서 고3 학생들도 모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책이 아니다. 내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 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바이블이자 사전이다. 그러자면 우선 우리 학교 교과서를 꼼꼼히 다 읽고 풀어보고 때로는 문제집이나 다른 교과서에서 알게 된 주요 내용들도 옮겨 적어 놓아야 한다. 이는 내 실제 수학 실력을 쌓는 것과 동시에 시험을 잘 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로 공부하기를 살펴봤고요. 혹시 초등 수학 교과서로 공부하기 위해서 팁을 얻으시려면 다음 영상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